정치 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안보까지 질문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6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지금 그 한국 안보상이 좋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네. 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습니다.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벨기에하고 제 기억에는 터키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에 전술핵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그 핵단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남하 정책을 계속 하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저는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회담에 얽매여가지고 또 자바조건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북에 퍼준 게 70억 불이 훨씬 넘습니다. 핵탄도 하나 만드는데 1에서 3억 불 듭니다. 1에서 3억 불. 근데 우리나라가 자바조건 10년 동안 북에 넘어간 돈이 8조가 훨씬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인가 5분을 이 정부 와서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파정거 10년 동안 북은 핵 기술을 축적하는데 돈과 시간을 번 겁니다. 육자회담 한다고 매달려 있을 때 과연 외교로 그 핵이 제거가 됐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갔어요. 미국이 본토를 공격한다고 할 만큼 위협적인 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북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 핵 제거하겠다. 나는 그게 참 철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이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만났어요. 핵 제거했습니까? 핵을 도와주기만 했지. 또다시 달러를 안고 북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돈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오는 정권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한테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핵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플루토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처리를 안 해서 뿐이죠. 일본에 플루토늄이 수만 톤 있습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1000개를 1년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뭐냐? 미군의 전술핵을 들어와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지 나중에 북이 핵 폐기하면 전술핵을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91년도 뭐 남북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그러는데 남북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이 위반을 했죠. 비핵화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낭만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들어와야지 되고 또 북의 특수 11군단에 대응하는 그런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의 20만의 특수정예 부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공갈에 늘 불안하게 떨면서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힘의 균형, 핵의 균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도 우려하셨지만은 일본의 핵무장을 빌미를 줄 수 있던 우려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 강하게 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핵이 다 철수가 됐죠. 지금 됐는데 중국의 반대, 일본의 반대, 특히 일본의 반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일본은 안 하리라고 보고 일본은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합니다. 전쟁에. 미일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서. 그러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침공을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 관계는 일본의 완벽한 핵 우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은 현재 핵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핵 우산하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아주 위협합니다. 만약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을 저는 한국의 전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든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실상 북한도 그거 알 겁니다. 전쟁에 본들 게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한미 상위방위 조약에 자동 참전 조항이 없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북한이 전단을 개시하고 미국 동부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때 미국 의회에서 자기 나라의 핵 공격을 그걸 감안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한국에 참전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ICBM 개발하는 목적을 단순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 만약 유사시에 미군 참여를 발목을 묶기 위해서 ICBM 개발한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 보면 한반도 전술핵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술핵 문제는 그렇게 잘 정리를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이 일부였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맥락에서 시 주석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시 주석이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불쾌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홍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주얼레 씨가 그 중국 지도자 할 때 한 발언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때는 주얼레 씨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한국 발해 고구려 이걸 전부 독립성을 인정을 했는데 시 주석이 어떤 연유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강력히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